그 형편 질문을 해지수하고 해주세요. 좀 춥다. 법이었으면 저기 너무 싫어. 25번. 몇 쪽에? 24쪽에. 24쪽에 25번. 94쪽? 개념편이 유형편? 94쪽? 24쪽. 그렇죠. 그렇지. 94쪽 할 수가 없지. 24쪽. 12번. 2번. 그 전에 12번이지? 몇 쪽? 20쪽. 오케이. 괜찮아? 접선은 좀 쉽지? 공식이 있어. 좋아. 됐어? 인류도 괜찮아? 오케이. 자, 12번. 22쪽에. 22쪽, 12번부터 보자. 12번 보시면, 포물선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y제곱은 8x, y제곱은 8x고 초점이 2가 되겠죠. 초점이 2가 되고 중선이 있을 것이고 접하고 기울기가 루트 2짜리 기울기가 주어져버렸는 기울기가 루트 2짜리 기울기 루트 2짜리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 여기에서 포물선 초점 F에 대해서, F 초점 F에 대해서, 자, PQF,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는 세 점의 좌표를 전부 다 구하시면 돼요. 그렇지? 자,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공식 이녀가 뭐지? Y는 그냥 기울기 M이라고 하면 mx 플러스 n분의 p지. p가 2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다 알아보는데. 그래서 y는 자 기울기가 루트 2라고 했고 루트 2x 플러스 루트 2분의 p가 2가 되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건 뭐야? x 절편이잖아. y를 0 집어넣어야지. y 0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루트 2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 이 점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 이건 얘기 안 해주는데 포물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대칭적이에요. 1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뭐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치? 그게 근이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왜 또 그러냐면 여기 좌표가 x5, y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좌표를 x5, y1이라고 했을 때 y는 y제곱은 4px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아시다시피 y 대신에 y1, y, x 대신에 x1, x를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x 절편을 배우는 거. 어우, 미쳤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x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2분의 x 플러스 x1을 집어넣죠. 그래서 2에 p에 x 플러스 x1이 되겠지. 그렇다면 x 절편이 뭐가 되냐면 y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x1이 나와요. 잘 봐. 접점의 x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접선의 x절편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1이 나와요. 서로 두 개가 대칭적이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은요. 이 점과 이 점이 y축에 대해서 x좌표가 대칭적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세 점 좌표 마이너스 1,0과 2,0과 P.2, x에다가 1로 주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오케이. 이 세 점에 대해서 무게 중심 좌표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3분의 x좌표의 합
3분의 x좌표의 합 2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y좌표의 합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무게 중심점을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포물선에서 접선은요, 접점 x좌표와 x절편이 서로 대칭적인 관계라 가볍게 좀 알고 있으면 시간 절약하면서 풀 수가 있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금방 구하기는 쉬우니까. 자, 이런 문제였어. 25번 갈게요. 25번. 자, 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이 있어요. 타원이 있고 뭐가 있어? x제곱 8로 나눠버릴게요. 8분의 x제곱 플러스 타원입니다. y제곱은 1입니다 라는 타원이 있어요. 여기 2루트 2가 될 것이고 2루트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접하고 있는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 아닌 것 같지만 정삼각형이다. 이 정삼각형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어? 넓이 구하라고 했어? 아무거나 한 면의 길이를 알면 되거든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접선에 대한 문제죠. 접선에 대한 문제고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여기 y절편 구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가 돼버리니까 이게 6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60도야. 기울기 얼마입니까? x축과 있는 각이 주어지면 탄젠트 값으로 기울기를 정하자.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루트 3이 기울기다라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짜리 우리 접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y는 mx 뭐가 되지?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치? 자, 타우가 쌍곡선의 차이점은요, 이 가와디가 빼기로 바뀌면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일단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은 지금 8이고요. b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a제곱 m제곱 m이 루트 3이니까 m제곱이 3이 되어서 24 플러스 2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y는 루트 3x 뿔마 5가 됩니다. 여기가 5가 되겠다. y절편. 그래버린 높이가 2라고 주어지고요. 이 밑변이 60도가 되니까 1대 루트 3이어서 루트 3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2루트 3이 되겠다. 지금 밑변 이거가 23하고 6 곱해버리면 되겠네. 12루트 3입니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접선 쪽은 그나마 이제 공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정 모르겠으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나왔어? 안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추위에 별로 안 타나고. 자, 오케이. 개념표 보시고요. 혹시 개념편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그 영상 들을만 했어. 소리 좀 아니 그래? 이게 좀 약간 울려가지고 이 교실이 또 마스크가 써버리니까 소리가 자 개념표 11번 몇 쪽이죠? 43쪽이 11번.
분위기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진행해보자. 자, 43쪽에 11번입니다. 43쪽에 11번. 오케이. 11번 보시면 쌍곡선이 주어지죠. 첫째. 주어지는 게 거의 없구나. 자, 이렇게 있고요. F, C, F 라인 마이너스 C, 0 주축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네요. 그나마 하나 주어지는 게 주축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자, 주축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A 값이 주어졌죠. A는 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쌍곡선과 일사분면서 만나는 점을 A,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초점 이 정도 있다고 할까?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F가 있고요. C, F 프라임 마이너스 C 이게 있고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정사각형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우리는 쌍곡선을 만드는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선 한번 보볼까? 초점에서 이 위에 한 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렇다면 자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이거 길이가 이거 길이는 그렇죠. 2C가 되겠죠. 이변의 길이하고 똑같아서 2C가 되고요. 이거는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2 루트 2C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어? 일단 이거 두 개 차이. 두 개 차이. 2 루트 2C 빼기 2C 차이는 뭐가 된다? 2A가 되더라라는 거 주축의 두 배, 그래서 2가 되더라. 그래서 2 나눠버리고 루트 2 빼기 1C는 1이 됩니다. 그럼 C는 유리와 같이 해버리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A하고 C하고 뭘 구하는 것이 대각선 끝났네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지겠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좋아! 시간도 이렇게 충분하고 오늘은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끝내고요. 그리고 벡터, 드디어 벡터로 들어갈 겁니다. 10월! 벡터 일단 넘어가는 순간 와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쉬울 겁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없어요. 제일 앞에 첫 번째 단어. 2차 곡선이 가장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쌍곡선의 접선 방정식. 쌍곡선의 접선 방정식. 일단 접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판별식이 있어요.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연가라고 풀어버리면 되는데 좀 귀찮은 상황이 나올 것이고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일자리라는 것도 있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만약에 곡선 위 현저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외우는 그대로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x1, x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빼기 b제곱분의 y1, y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졌을 때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공식 외워봐. 쟤는 갑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외우래봐. 한번 보여주고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시작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타운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위쪽과 아래쪽에 있어.
이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위치가 바뀝니다. 루트 안이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 이걸 까먹었어요. 그랬을 때는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꾸면 돼요. 오케이? 루트 안에가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자 계산해서 음수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런 공식들은 외워서 풀어주시면 되고 똑같아요. 전에 했던 뭐 타원이나 포물선과 똑같은 방법 풀면 되고 자 개념 체크 공식 외울 겸 해서 개념 체크 1, 2번을 풀어보세요. 답을 적어줄 테니까 공식도 외우자라는 취지에서 해보십시다. 안 되시면 물어보고 정리하면 자 다음 넘어가죠. 어차피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문제들 나와 있고요. 자 11로 나눠주면 똑같은 문제들. 자 11로 나눠버리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고 a제곱은 4 b제곱은 3 기울기가 마삼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4 9, 36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3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개념적 공식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 33이죠. 루트 33.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위에 한 점입니다. 2,a가 곡선 위에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4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걸 만족하면 y값을 구해야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 y는 얼마? 1
모르겠네요. A 값이 얼마 안 되는데 양수는 수 없어. A가 양수라고 했구나. 그래서 A가 1입니다. 2,2에서의 접선방정식 X제곱 대신에 X1, X 집어넣고 Y제곱 대신에 Y1, Y 집어넣으세요.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3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계속 연습해서 공식 완전히 익히십시다. 밑에 8-하고 9-8, 9-1, 8-2. 불구했어? 에스플마 2. 어떻게 두 개 사이 거리가 4가 되지? 정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살펴봐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아무거나 두 개 중에서 하나에서 지나는 점 하나 잡고 0,2 0,2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 x 빼기 y 마이너스 2 거리 루트 x 개수제곱 공식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집어넣겠다.
찾았나? 콤마 2 그렇지. x 빼기 y 빼기 y 빼기 0 영하 위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2분의 4 루트 2 정말치사가 그 먼저 알아야지.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자. 이제 조금 기다려. 선생님 뒤에 문제 풀어도 두고 하나만 더 보자. 1번 마지막. 오케이. 자, 다음 풀어보십시다. 쌍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런 유형은 세 가지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위에 한 점, 곡선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잡고서 간단하게 식을 적어버리면, 접선의 방정식은 2x5x 마이너스 3, y1, y는 6이라고 한 다음에, 이 접선이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고 x1, y1은 곡선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3, y1의 제곱은 6이다라고 식을 만들어서 두 개씩을 연립해도 되고요. 그치?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아니면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y는 이렇게 m을 설정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a제곱 b제곱 집어넣고 여기 2,1이 지납니다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판별식도 있다고 했는데 판별식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는 좀 걸리더라도 자 2,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mx 자 2,1을 지나가야 됩니다. 2를 넣어주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m 플러스 1이라고 적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접선 방정식이고 그냥 연립합니다. 그대로 집어넣어줍니다. 연립 2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6이다라고 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플러스 4m 좀 약간 귀찮죠? 4m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히 한 잡은 것 같다. 자, 마 4m제곱 플러스 4m제곱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마 3m제곱 x제곱이니까 2 빼기 3m제곱 x의 제곱이 되고 x가 어디 갔어? 이게 x가 이게 바보 아니야. 아유 괜히 하자고 했어. 여기가 x가 붙어있어야 돼요. 이게 x가 붙어있습니다. 플러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m제곱 x의 제곱 그리고 x한 플러스 6m의 2m 마이너스 1x 그렇죠?
마이너스 3에 12m제곱 플러스 12m 마이너스 뭐하고 있지? 바로 왜 했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m제곱 플러스 12m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4분의 2 플러스 3분의 절반 제곱 9m 제곱 오마이갓 2m 마이너스 1의 제곱.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아? 4차가 나오겠죠. 4차가 나오겠죠. 와. 한 번씩이요. 세모 가면 되겠죠. 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이렇게 가는 거 하십시다. 이거 여기서 바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2, 4x.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다. 이것만 간단하게 연립하면 x, y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이제 쌍곡선에서 루터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잡고서 푸는 방법은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위에 한 점을 x1, y1 잡고 이걸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서 지나는 점 대입시키면 x1과 y1에 대해서 두 가지 식이 있으니까 연립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해보십시다. 이 방법으로 하세요. 밑에 문제 풀 때 절대적으로 쓰지 마세요. 도저히 다 까먹어서 노래다는 그때 쓰십시오. 판별식을. 이해 잘못했어? 그럼 도와줄래? 앞에 같이 그냥 가기 말고 대충 설명을 했고 이런 거 했어. 자, 0,1에서 여기에 그린 접선의 방정식 4분의 여기에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일단 가장 쉬워. 이 위에 곡선 위에 한 점을 x5, y1이라고 적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뭐 곡선은 뭐 대충 우리가 생각했지 뭐 정확히 나가더라도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에서 접선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난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x5, y1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식을 만족해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4y1의 제곱은 3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야. x1하고 y1만 구하면 되잖아. 그렇다면 자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마이너스 4 y1 y는 4지 공식에 의해서.
이 곡선이, 이 직선이 0,1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0 넣어주고 y에다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y는 4여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시는 거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다시 여기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x1을 주고 마이너스 4는 4가 되어서 x1은 1마 2 루트 2가 되나?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이게 접선의 방정식. 거기에 x1하고 y1 대신에 집어 넣어주면 플러스 4, y는 4. 이거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어떤 순서로 풀는지를 잘 봐요. 자, 다음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벡터 들어갑니다. 벡터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벡터, 일단 벡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가 나와있죠. 자, 벡터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방향과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다 가진 걸 얘기하거든요. 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나의 속력, 달렸을 때 가는 방향과 빠르기,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럼 벡터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스칼라가 있어요. 스칼라는 뭐냐면요, 얘는 오직 크기만 가진 단위를 스칼라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키 단위 하나잖아. 얼마냐? 몸무게.
딱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스칼라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위들이 대부분이 다 스칼라야. 그런데 벡터의 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풍속이죠. 풍향, 풍속. 바람의 세기를 나타낼 때에 방향과 세기를 뭐 2m/s 이렇게 방향과 세기를 한꺼번에 나타내잖아. 그치? 이런 걸 가지고는 벡터라고 불러줘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그 힘의 세기,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주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게 되고요. 벡터는 A에서 B쪽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세기를 나타내요. 길이가 짧을수록 힘이 줄고요. 길이가 길수록 크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 A에서 B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벡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점이라고 불러요. A는 시점이라고 불러주고요. 시작하는 점. 그리고 B는 종점이라고 합니다. 종점 끝나는 점이라고 불러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자, 이거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AB 방향으로의 크기.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세기, 크기 이런 말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A에서 B로 나오는 벡터 이걸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뭐 이름 짓기는 너희들 마음대로 이름 짓면 돼요. 뭐 A 벡터, 스몰 문자를 사용해서 뭐 A 벡터, P 벡터, M 벡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68쪽에 1번 보시면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고 시점 종점이라고 하더라.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소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0벡터가 있어요. 0벡터는 왠지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벡터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 AA 벡터 얘를 0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로 우리는 0벡터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단위 벡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위 벡터. 무언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 때는요, 크기가 일자리를 만들어 두거든. 뭐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만들고 싶으면 기준이 되는 1cm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피트 마찬가지고, 그래서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단위 벡터를 만드는데, 이 벡터는요 크기가 일자리 벡터를 우리는 그냥 단위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고, 크기가 이름이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2를 많이 씁니다. 단위 벡터는 2를 많이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두 개의 벡터가 똑같으려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6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서로 같은 벡터. 자, 서로 같은 벡터가 있잖아. 자, 벡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 벡터라고도 불러주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벡터하고 똑같은 벡터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어디에 있더라도 방향과 크기, 즉 길이가 같아버리면, 즉 이렇게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되어버렸으면 이건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내 마음대로만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69쪽에 3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역벡터라는 말이 있어요. 역벡터. 자, A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자, 역벡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할 것 같잖아.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요. 이 단어 자체가 벡터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터라고 하시고요.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쉬었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